안녕하세요. 이효원입니다. 우선 동물 복지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일은 모든 수의대에 동물복지연구소 및 교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동물복지학, 동물행동학, 동물사육학, 동물위생학입니다. 사육 환경에 따라서 동물의 건강, 그리고 사육 환경에 따른 행동의 변화, 그리고 위생 상태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연구하는 어떤 연구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있었던 뮌헨 수의대, 이 건물 하나가 동물복지연구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그 개와 고양이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키우는 동물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이 지구상에서 제일 많이 존재하는 어떤 그 가축동물은 닭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통계는 이제 그 국제 식품 농업기구, 그러니까 유엔 산하의 식품 농업기구의 그 자료인데요. 지금 도계장으로 이동하는 동물의 수입니다. 1년 동안 480억 마리의 치킨, 먹는 닭이 도살장으로 운송이 되고요. 그리고 산란계의 경우에는 56억 마리, 그리고 그 다음에 돼지 13억 마리, 토끼, 칠면조, 양, 염소, 소 순으로 이렇게 많은 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지구상에 지금 유럽 연합이 제일 동물복지 어떤 그러니까 제일 앞서고 있는데요. 지금 그 대표적인 어떤 개혁을 보겠습니다. 2012년 1월 1일 이후로 모든 배터리 케이지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로 갖춰야 하는 게 인리스트 케이지라고 이제 풍부형 케이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좀 이따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육틀을 일부 기간 동안 금지시켰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보통 인공 수정을 합니다. 인공 수정하고 이제 4주 동안은 유산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이제 그 틀 안에서 생활을 하고요. 그 이후에 군사 사육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분만 예정일 일주일 전에 이제 그 분만 틀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물 실험한 화장품 판매가 금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수컷 돼지가 이제 태어난 지 7일 이내에 거세를 당하는데요. 이제 그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직접 실행을 합니다. 그냥 피부를 이제 찍고 그냥 이제 제거를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진통제나 마취제가 전혀 의무가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의무화하자라는 언급이 굉장히 지금 10년 넘게 그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정확한 그 어떤 연도나 그 기간은 확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란계의 정상적인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이제 간단한 도식인데 이제 밤에는 이제 횃대 위에서 잠을 자고 휴식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침 일찍 이제 그 그루밍을 하고요. 이제 그 자기 깃털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밥을 먹고 그래서 이제 오전에 이제 둥지를 찾아서 이제 그 달걀을 낳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오쯤에 모래 목욕을 하고 또 이제 먹고 일광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이 되면은 횃대 위에 올라가서 수면을 취합니다. 지금 유럽연합에서는 그 케이지 내에 기본적으로 횃대를 설치하고 그리고 모래 목욕이 가능한 어떤 그러니까 모래 목욕판이라고 하는 걸 제공해 주고요. 그다음에 둥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보여드린 거는 유럽연합의 규정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유럽연합 규정보다도 독일은 더 업그레이드된 어떤 그 최소 수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럽 연합은 750제곱센티미터인데 이제 독일의 경우에는 800제곱센티미터여야 되고 그리고 몸무게가 2kg 이상이면 900제곱센티미터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횃대나 발톱갈이 이제 모래 목욕판 그리고 둥지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케이지별 어떤 사육 환경들이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럽 연합의 최소 규정인 이 사육 환경이 인리스트 케이지라고 해서 이제 풍부화 케이지입니다. 현재 그 독일에서는 이 케이지도 지금 금지시킨 상태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칸이 좁고 그 이제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이게 횃대이고 이제 이게 둥지이고 그리고 사실 모래가 실제로 제공이 되는 게 아니라 판때기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더스트 베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독일은 이제 이런
케이지, 굉장히 칸이 넓은 케이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 케이지도 이제 더 이상 신설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지도 앞으로 금지시킬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이 농장은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독일의 경우에 그 60% 이상이 그 실내 폐쇄된 이제 실내에서 평사 사육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닭들은 여전히 그 좀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모래 목욕이나 이제 그 둥지에 들어가서 이제 그 산란을 하고 이제 횃대 어떤 위에 올라가서 잠을 자고 이게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사형 중에 이제 그 뭐 초원이라던가 이렇게 풀은 접하지 못하지만 어째 그 어떤 그 자갈밭이라던가 뭐 그 어떤 모래밭에 나갈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실내 축사가 있고 이제 그 낮 동안에 몇 시간 동안 밖에 나와서 이제 그 모래 목욕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제공되는 곳이 있습니다. 유기농형에는 이제 그 초원까지도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육 환경들이 모든 달걀에 의무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앞에 있는 그 숫자가 이제 그 사육 방식에 따른 숫자입니다. 그 사육 여기에 2라고 적혀 있는 것은 곧 실내 평사 사육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 국가 유럽 연합은 이제 국경이 없어서 이제 그 자유무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가가 코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장 위치, 사육장 번호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에 계란 소비량을 봤었을 때 지금 64%가 이제 그 실내 이제 폐쇄 실내 평사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25%가 방사형이고 이제 그 9%가 유기농. 그다음에 이제 그런 케이지가 2%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곧 완전히 사라질 예정이고요. 지금 이제 그러면 독일은 그러니까 어떤 최소 갖춰야 하는 사육 환경이 바로 이 폐쇄 실내 평사 사육입니다. 모래 목욕은 깃털을 관리하고 뭐 외부 기생충도 제거해주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방목형 이제 뭐 밖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닭들의 경우에는 이틀에 한 번 보여집니다. 그리고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분이고요. 근데 이제 실내 케이지 내에서 그 생활하는 그 닭들은 뭐 하루에 3-4번씩 그 모래 목욕을 시도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입자가 깃털 사이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한 3분, 4분, 뭐 길면은 7분 정도만 실시하다가 이제 그 포기하고 좌절 상태에서 이제 다시 일어섭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다시 될까 싶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뭐 이런 행동이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자들이 이제 그 어떤 방사형에서 모래 목욕 시간, 그러니까 초원 풀이 없는 어떤 그냥 뭐 모래밭, 뭐 자갈밭에서는 12분, 그리고 초원이나 모래가 모든 게 제공된 방사형에서는 20분에서 30분, 그리고 실내 폐쇄 사육장, 평사 사육장에서는 6.77분,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보시다시피 어떤 인리스트 케이지에서는 그냥 모래 목욕판만 제공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5분 정도만 보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배터리 케이지 내에서 보여지는 이상 행동 중에는 이제 자신의 깃털이나 다른 동종의 깃털을 뽑고 먹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피가 날 수도 있는데요. 피가 나면은 이제 그 빨간색에 더 자극을 받아서 다른 닭이 이제 더 불이로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뭐 세균 감염이라던가 어떤 그 출혈로 인해서 죽기까지도 합니다. 그거를 동종을 죽이는 행위를 카니발리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둥지가 제공이 되지 않다 보니까 뭐 둥지 외 공간에서 산란을 하다가 이제 그 계란이 이제 자극적으로 느껴지고 계란이 깨질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먹기도 합니다. 그거가 이제 서로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그 보고 배워서 나중에는 그 계란이 이제 보여지면은 바로 달려들어가지고 그 흔적 없이 먹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보통 이틀에 한 번 모래 목욕을 보여주고 20분 동안 하는데 하루에 3-4번씩 뭐 이렇게 몇 분, 뭐 5분 정도만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동종의 깃털 뽑거나 자기 깃털을 뽑는 그런 행동을 막기 위해서 부리 다듬기라고 디비킹이라고 하는 부리를 자르는 그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독일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부리 다듬기가 금지가 이제 자체적으로 됐습니다. 어디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됐냐면은 이제 가금류 그 생산업자 협회에서
법이 먼저가 아니라 그 협회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은 독일 내에 있는 그 산란계들의 불이는 자르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장에 들어가는 이제 슈퍼마켓에 들어가는 거기에 이제 그 불이 다듬기를 하지 않은 산란계로부터 나온 달걀이다라는 어떤 그런 인증까지도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정착이 되면은 나중에 법으로 불이 다듬기가 금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깃털 뽑기 및 섭취의 원인으로는 이제 바닥에 부리로 쪼는 뭐 어떤 이제 그 닭의 경우에는 부리가 사람의 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리로 많은 것을 탐색하고 이제 그 탐험하고 어떤 뭐 이렇게 즐기는 행위를 하는데 그게 없을 때 이제 지루함이나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닭의 깃털을 뽑기도 하고요. 빨간 닭 진드기로 인해서 혼동 이번에 닭 진드기가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요. 이제 저도 그 닭을 1년 동안 직접 키우면서 그 진드기가 얼마나 그 닭의 복지를 훼손시키는지를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지러워하고 잠을 못 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그 닭 진드기가 이제 그 굉장히 스트레스의 큰 요인이 되고요. 그래서 어떤 해충 작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충 작업에 대해서는 아마 가금류 수의사회 회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육 방식별로 뼈 골절을 그 조사해 봤는데요. 왜 이 뼈 골절을 조사했냐면 산란계들이 이제 케이지 안에 있는 산란계의 경우에는 아무리 이제 칼슘을 사료에다가 섞어서 보충해서 뭐 영양제를 주고 해도 이제 뼈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그만 힘에도 잘 부러지고 이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후머러스 그 팔 윗뼈와 정강이뼈를 이제 그 힘을 줬을 때 어느 힘에 부러지느냐를 봤었을 때 보시면은 배터리 케이지에서는 그 윗팔뼈가 그러니까 104.5 뉴턴에서 부러집니다. 하지만 방목형, 그러니까 뭐 햇빛도 볼 수 있고 어떤 그 많이 움직일 수 있는 닭의 그 윗팔뼈는 247의 힘에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의, 그러니까 어떤 강한 어떤 튼튼한 뼈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산성의 경우에도 그 사육 방식에 따라서 이제 산란했을 때 이제 어디에 부딪히면서 깨지는 경우에 더 이상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게 아무래도 칼슘 부족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계란 껍질의 어떤 그런 그 튼튼한 정도가 이제 아무래도 배터리 케이지나 이런 데 좀 떨어진다고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계란의 껍질 두께의 경우에도 사육 방식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입니다. 돼지의 경우에는 이제 그 장시간 잠을 잡니다. 한번 저녁에 뭐 9시나 그때 잠을 들면은 이제 아침 일찍까지 뭐 이렇게 깨지 않고 푹 편히 잘 자고요. 그다음에 일어나자마자 그 먹고 자는 공간에서 좀 떨어진 공간에서 이제 그 어떤 배변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이제 루팅이라고 해서 계속 땅에서 뭔가를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파서 먹기도 하고 뭐 벌레도 먹고 뿌리도 먹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오쯤에 이제 다시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뭐 이렇게 다시 섭식하고 탐색도 하고 이제 그 그루밍이라는 거는 이제 진흙 목욕을 말합니다. 돼지는 땀샘이 없기 때문에 체온 조절을 이제 어떤 진흙을 묻히면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돼지가 더럽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진흙이 제공되지 않을 때 이제 그 자기네 대소변 급한 대로 이제 그 대소변을 이제 몸에다 묻혀서 체온 조절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모돈이라고 해서 이제 그 돼지를 낳는 그 암컷 돼지들은 이제 그 살면서 365일 이런 틀 안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근데 이 틀 안에서는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어떤 탐색이라던가 어떤 진흙 목욕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정상 행동들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철창을 이제 계속 씹는 이런 행동도 보이고요. 이 행동으로 인해서 잇몸이 망가져가지고 피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피가 나도 너무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그 행동을 멈출 수가 없는 거고요. 저형 행동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철창을 씹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코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땅을 파고 그런 행동, 루팅의 행동을 그 철창을 비비면서 이제 약간 허공에다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콧등이 피부가 벗겨지면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출혈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러고 이제 입안에 실제로 먹을 게 들어있지 않는데 뭔가를 씹는 듯이, 그러니까
어떤 책임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품이 많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거품을 물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깨어있는 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이제 루틴, 그러니까 그 어떤 먹을 거를 찾고 먹고 하는 행동인데, 그게 이런 틀 안에서는 뭐 길으면은 뭐 30분 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돈이 그 포만실, 그러니까 포유실, 그러니까 분만 틀에 있을 때 이제 그 자돈들한테 젖을 먹이는 거 이외에는 뭐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 급수기를 이제 그 눌러서, 그러니까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칙 하는 소리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5초에서 8초 동안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물을 마시진 않고요. 그러다가 잠시 입을 뗐다가 그다음에 다시 또 눌러가지고 물이 나오는 그 소리를 듣고 그걸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물을 먹진 않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물의 낭비라던가, 그러니까 농장주 입장에서도 이거는 원치 않는 이상 행동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 위생도 나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만 틀이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그 모돈 틀을 이용하는 거는 그러니까 생산성 때문에도 있고, 이런 분만 틀은 이제 그 자돈들의 압사를 막기 위해서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육장들이 많이 이제 그 개발이 되고 있고요. 지금 유럽 연합은 인공 수정하고 4주 후부터 분만 예정 일주일 전까지는 이렇게 그 군사 사육, 그룹 사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장주에게도 그렇게 큰 손해가 아닌 그런 사육장의 형태가 무엇이 있느냐 이제 설계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돼지들이 한 마리씩 들어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거를 설치한 이유는 만약에 이게 다 뚫려 있으면은 돼지끼리 먹을 거를 놓고서는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마리씩 들어갈 수 있는 틀이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깔집이라던가 여기에서 루팅을 하고 이제 그 편히 누워서 쉬고 이게 가능합니다. 깔집이 그렇게 많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그러니까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러니까 대소변을 볼 수 있는 공간도 제공을 해주고, 이런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유실의 경우에 이제 햄플러와 쿤이라는 이제 과학자가 이제 개발을 한 건데요.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이 틀을 모돈을 잠깐 이제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열었다가 닫을 수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돈들의 압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히티드 크레이트 에리어라고 해서 이제 그 적외선을 이용해가지고 따뜻한 공간을 따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자돈들이 어떤 그 따뜻한 공간을 찾기 위해서 어미의 품을 참지 않고 이 안에 들어가서 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압사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BAT 그룹형 방식은 나중에 이 자돈들이 다른 돼지들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육돈이 되기 위해서 이제 이유를 한 다음에 다른 공간으로 옮겨지는데, 그러니까 이때부터 다른 어미의 그 자돈들과 같이 지내게 되면은 아무래도 덜 싸우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포유실 이런 그룹형, 그러니까 모돈 2마리, 뭐 3마리 같이 생활하게 하면서 이 자돈들도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도 보이시다시피 그 히티드 크레이트 에리아, 따뜻한 공간이 따로 제공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유한 이후에 이제 그 중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뭔가 그 놀고 그 루팅도 할 수 있고 깔집을 갖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제공이 되고요. 이것도 이제 그 어떤 배변 공간도 따로 제공하면서 사료 공간, 섭식 뭐 이렇게 제공합니다. 유럽의 돼지고기 소비량은 우리나라보다 많은 편이고요. 1인당 평균 38.3kg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의 그 어떤 통계청을 놓고 봤을 때 이제 돼지가 이제 그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 무게로 봤을 때는 돼지의 고기 소비량이 제일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닭의 그 어떤 그런 숫자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닭이 앞서고요. 근데 이제 유기물, 축산물 이거는 이제 돼지의 경우에는 전혀 틀을 이용하지 않은 거고, 이제 닭의 경우에는 이제 초원이 있는 어떤 그런 방목형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증가하고 있는데 뭐 어떤 급격한 증가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확실히 증가는 되고 있고요. 또 여전히 어떤 그런 유기농 그 어떤 육류의 소비량은 이제 그 오스트리아의 경우 같은 경우는 2%, 4%, 그렇게 높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지금 그 완전히 방목형 그러니까 정말 밖에까지 나가서 초원을 뭐 이렇게 누릴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이고요. 가격의 차이도 이제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꽤 큰 편입니다. 유기농과 실내 그 사육형 방식이.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